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가 철도에 관련 정규직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4개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앞서 준비하는 그 지금껏 강의했던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대부분 공기업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사, 공단 이런 형태의 공기업 준비를 하는 형태의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쪽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 시험 과목이 뭐 전기 이론이라든가 전기 일반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모집 공고가 이렇게 뜨죠. 그런데 이제 그 공기업 같은 경우, 공단 쪽의 문제들은 대부분 전기 이론 쪽의 출제가 대부분 많이 기울었죠. 그래서, 전기 이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공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 이론이라고 해서, 과목으로 따지면 뭐 회로 이론이라든가, 전기자기학 형태에 대한 출제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제 나머지 기타 알파 형태로 해가지고, 뭐, 제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시퀀스, 논리회로, 이런 쪽에서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 동네에는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을 보질 않기 때문에 그다지 복잡한 계산 문제 형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작년까지 그랬다 이랬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저희도 이제 철도 관련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조금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죠. 작년쯤은. 그 전에 이제 공기업 쪽에 대한 생각을 좀 하다 보니 그렇게 복잡스러운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가 출제될지는 조금 저희가 좀 소홀했죠. 그 다음에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많이 느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된 문제들을 수험생 시험 보고 나온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복원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방식과 다르게 이번에는 한 4개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본 이론 과정하고 심화 과정,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이 형태로 해가지고, 약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천천히 기본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모든 수업은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기본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이제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한 3가지 정도만 좀 시작하기 전에 좀 준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언급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전기 일반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전기지, 즉 철도 같은 데 보면 차량 전기라든가 뭐 전기 통신이라든가 이런 모집 직종에 보면 선택하는 과목도 선택을 하죠. 뭐 기계를 할 수도 있고 전기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보통 이제 우리 전기 일반을 택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험 과목이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회로 이론 이렇게 있죠. 두 번째 뭐 전기자격,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모든 전기직에 대한 기본 과목이 되죠. 전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차량이다 보니까 전기 철도죠. 그러다 보니까 기기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겠죠. 당연히 유도전동기 모터라든가 이런 기동법이라든가 철도 기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존재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철도를 운영하려면 교류 25,000V를 인가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공급하는 공층은 25,000이 없죠. 그래서 전기 철도 전용 변전소를 거쳐 가지고 25,000V로 변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할 거다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전기 철도 전용 변전소 그런 내용까지 수전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송전 또는 배전, 들어오는 쪽은 송전, 나가는 쪽은 이제 우리가 저압 형태로 배전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송배전 좀 묶어서 이제 우리가 전력공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여러 걸 이용해서 제어를 하죠. 디지털 제어공학 이렇게 보죠. 이렇게 시험이 크게 5가지 형태로 보통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이제 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보니까 되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 방식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요게 이제 대다수가 출제되었고 뭐 나머지 기타에서 이제 출제가 빈도수가 낮지만은 나왔을 경우인데 우리가 지금은 시험이 어쩌냐 그러면 골고루 다 나온다 이거냐. 골고루 한쪽에 치우친 게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통 25문제 나오잖아요. 대부분 골고루 출제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작년에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보게 되면은 좀 어렵더라 라고 느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가 어떤 경우가 많았냐 그러면 포기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포기 과목. 저 5과목이라고 하는 과목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냐 하다가 보면 소홀해지는 과목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수포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뭐 수학을 포기한다. 그러면 대학은 가긴 갈 수는 있지만은 좋은 대학은 못 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뭐 제어를 갖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더라. 그런데 시험 문제는 골고루 나온다 이 말이죠. 다 나온다 이런 얘기죠. 퍼센트 비율이 비슷하게 다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어느 한 과목에 많이 치중해서 출제되는 게 거의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포기하는 과목이 있다 보니 25개에서 한 5개 정도가 제껴져 버리고 그냥 다른 과목들도 분명히 보면 난이도가 조금 복잡스러운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하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모르겠더라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은 분명 어느 한 과목이 소홀한 과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과목을 갖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골고루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그 어느 한 파트에 그 기사 공부를 전기기사라든가 산업기사 준비하실 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항상 뭐 빈도수가 출제가 잘 되는 그 차트가 있고 조금 난이도가 떨어지는 차트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잘 나오는 쪽에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60점 정도는 맞아가고 뭐 필기는 붙을 수가 있는 형태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런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 어느 한 파트를 갖다가 뭐 기사처럼 출제가 잘 된다 그래서 항상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넓게 나오잖아. 이게 지랄, 이게 안 좋은 형태죠. 넓게 나오잖아요, 넓게. 범위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있어요. 한두 문제, 서너 문제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좀 어렵게 느꼈냐 그러면 범위가 넓게 나오니까 그래. 한마디로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폭이 넓더라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나오니까 시험 문제 범위가 넓어지더라 보니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좁혀서 공부를 하잖아. 좁혀서. 어디 학원을 다녀서 누구 교수한테 밑에서 배우든 어찌됐든 폭이 좁더라 이런 얘기죠. 집중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지. 대부분 보면 그랬겠죠. 집중해서 요 파트를
쪼개갖고 잘 나온 파트만 몇 개 쪼개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게 안 나와버리면, 다른 게 나와버리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다지 그 어려운 문제는 조금만 하면은 이 내용만 약간만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였어 사실은. 그런데 공부하는 방식이 대다수 학생들이 비슷하잖아. 어느 한 학원에서 배우든 뭐 선배들한테 들어서 자기가 공부를 하든 항상 좁혀서 하려고 그러죠. 많이 하기도 그렇고 딱 한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 좁혀서 항상 자기 공부를 그렇죠. 많이 하려고 보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좁혀서 하려고 자기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많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 그 파트에서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나오지 않다면은 이 손을 댈 수가 없는 문제다. 그쪽 파트 내용을 모르면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작년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 핵심만 있어 파트만 쪼개서 하다 보니 그쪽에서 나오지 않으면 손을 못 대니까 어렵더라는 얘기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다수의 뭐 전교 일반이라고 그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 보면 대부분 좁혀서 한다는 얘기예요. 왜? 얘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죠. 뭐 쪽집게 이런 걸 좋아하잖아. 집어주시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자체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진 않아요. 의뢰한다고. 시험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보통 지금 보면 한 5개 기관이 있어요. 시험 출제되는 거. 전기 쪽에. 뭐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이번 시험이 여기서 출제하겠다. 그러면 좋겠어. 근데 어디서 출제 의뢰했는지까지도 얘기를 안 해주잖아. OT 같은 데 가면 시험 문제가 뭐 과목은 공개해 주더라 이 말이죠. 여기 내겠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수능 같이 이제 몇십 명이 모여갖고 이제 난이도 조정하고 막 이러지는 않겠죠. 뭐 시험 문제 내면 땡이고 선별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작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험 문제를 준비한 학생들이 다 손해봤지. 왜? 출제가 의뢰 기간이 내다 보니 그러니까 자체에서 내게 되면 항상 그렇잖아요. 기존에 냈던 문제들을 유형을 파악해서 대부분 비슷하게 내려고 하잖아. 근데 외부에서 내버리니까 기본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려갖고 선별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평균 60점도 안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요 5과목에서 내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나오더란 얘기죠.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로이론 차트가 15개 차트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 예전에는 몇 가지에서 냈는데 지금은 막 1장에서 다 하나 나오고 뭐 8장, 뭐 12장 뭐 이렇게 다 하나 골고루 나오니까 문제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난이도 자체는 풀어보자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한 문제가 자기가 준비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쪽으로 해석한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수업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해줄 거란 말이죠. 5과목을 다 할 거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달에는 뭐 2달 정도 수업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배로 늘리는 게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해주겠다는 얘기. 공부하는 양은 좀 많아질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형태로 준비를 하게 되면 똑같은 점수밖에 맞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조금 힘들 거야. 내용이 많을 거야. 하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기간은 어차피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한 번밖에 젊었을 때 한 번밖에 공부를 요것만 하면 돼. 이게 지금 들어가기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 많이 한다. 전만은 뭐 다 해야 다 하려면 그냥 다 뭐 기사학원에 다니면서 그냥 다 하지 뭐더라고 할 거냐 라고 생각하면 뭐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제가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99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한 20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저를 믿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 얘기를 해줄 거라고, 우리는 다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문제도 분명히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100점을 맞을 수는 없을 거라고. 100점짜리 공부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딱 목표를 정합니다. 한 80점 정도를 맞겠다. 그 정도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 어느 정도만 이해만 하고 못 풀 수도 있어. 당연한 거잖아. 어떻게 100점을 맞습니까? 틀리라고 낸 문제를 어떻게 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를 하니까 양도 많아지고 깊이도 많아지고 어렵게 공부하고 진도도 잘 안 나가고 쉬운 것을 2번, 3번 봐서 익숙해질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어려운 것만 책상에 보고 앉아있고 도서관 가면 그래 보면. 그러니까 뭐 한 문제에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있으니 공부가 짜증나서 해지겠냐 이런 얘기죠. 항상 도서관 가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게 시작이 되는 거지. 앉자마자 막 어제 못 풀었던 거 막 그거 앉아있고 그러면 공부가 안 돼. 그런 게 공부가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를 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한 80점 정도짜리 공부를 하다 보면 100점짜리 난이도 문제도 풀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지만 처음부터 100점짜리 나는 다 맞춰보겠다 라고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지금 아직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1장 배우고 기초 배우고 했는데 집에 가서 시간 좀 남는다고 해갖고 막 인터넷 같은 데 떠드는 동영상 전기 관련된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기초가 정립이 안 됐는데 막 여러 개 들어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헷갈려서 안 됩니다. 막 전만은 저렇게 얘기하던데 쟤는 뭐 이상하게 얘기하네. 이래버리면 혼동돼갖고 이제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는 게 아니죠. 왜? 똑같은 이론도 설명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버리면 시간 많다. 분명히 그런 사람 많다고. 집에 가면 이제 인터넷 켜면 그냥 유튜브 같은데 심심하면 전기 일반 쳐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막 여러 개 있네. 한번 들어볼까? 그래 버리고 그래 버리면 정립이 안 돼서 안 된다 이거야. 그러지 말고 마음은 급한 건 안다 이거지. 마음은 급하지. 빨리빨리 하고 싶고 다음 시험에 바로 붙고 싶고 이해한다 이거야. 근데 사람 마음같이 되는 거 아니죠. 항상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한 번 준비해 놓으면 만약에 오래 못한다? 인생 끝난 건 아니죠. 아직 젊잖아. 그럼 올해 준비만 잘해놓으면, 처음에 준비만 잘해놓고 데이터만 딱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올해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시험만 보러 다니면 되잖아. 그러면 몇 번, 한두 번, 그러면 이번 기본적인 것 했잖아. 데이터만 만들어놔 축적해놨어. 내년에 굳이 요것만 갈 의미가 없잖아. 관련 시험은 다 볼 수 있잖아. 공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한 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준비할 때는 시나브로로 해야 된다. 시나브로로. 한꺼번에 막 다 해보려고 그러면 정립이 안 돼서 안 된다 이거야. 항상 천천히 생각하고 올 1년은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투자하겠다. 올해 시험 못 붙어도 투자하겠다. 길게 보고 해야지 한 번에 우리가 끝낼 수가 있는 게 공기업 시험이야 원래. 단기간에 된다 그러면 아무나 다 해버리게. 니나 나나 뭐 한 6개월만 하면 되더라. 그럼 니나 나나 다 해버리면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가, 취업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학원에서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하죠. 한 6개월만 열심히 하면 되더라. 한번 해보자. 된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다 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 뭐 수험생이 50명이 앉아있는데 이 양반들이 다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50명 중에 한두 명은 된다 이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학생들 오해를 한다는 얘기죠. 뭐 한 번 하면 될 건데 무엇이 안 된다냐. 그러니까 항상 길게 보고 데이터를, 내만의 데이터를 축적해 놔야지만이 올해 시험이 안 되더라도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험만 보러 다니는데 굳이
여기 철도가 아니더라도 뭐 전기 관련지 공기가 얼마나 많아. 근데 항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시작은 맨날 시작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공부하기라고 마음 먹었으면, 응?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철도를 이제 운전직이라든가 뭐 전기직이라든가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응? 주변에 친구들 취직해서 돈 벌고 다니고, 야, 나도 빨리빨리 하고 싶고, 응? 나도 결혼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건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인생이 순례대로 되는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항상 준비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응? 그래서 어려운 문제보다도 폭넓게 하자는 주의다 제 생각은. 넓게 보자. 모든 것을 한 번씩 건드려 보자. 거기에서 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적인 게 출제가 됐다, 그런 걸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기본 과정도 지금 2월달까지 잡혀 있는 이런 것도, 이런 전반적인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추려서 하고, 그 다음에도 심화 과정도 요 과목 그대로 해. 그런데 이제 저 뒤쪽 파트들, 앞에서 기본적인 걸 다루지 않았던 심화적인 내용들이 뒤쪽에 있었겠죠. 뒤쪽의 내용을 또 다 다룰 거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번 달에 배운 것이 기초면, 이번 달 배운 것 중에서, 예? 거기서 어려운 문제를 뽑아서 심화 과정 아니다고. 요거는 여기 기본 이론 과정은 학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심화 과정은 대학원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학원은 선택해서 하잖아. 학부를 다시 배우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는 이제 좀 더 전문 지식적으로 넓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인 과목을 다 다룰 거다 이 말이에요. 일단 내용적인 내용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포기 과목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한 과목이라도 못하겠다, 설마 안 나오길 바란다, 그러면 또 항상 그러잖아. 머피잖아, 머피. 안 나왔으면 하는데 꼭 그게 나온다 이 말, 내볼 때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 과목은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기 사용 문제가 있어요. 요것도 잘 봐야 돼요. 예전에는 계산기를 갖다가 우리가 공기업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져가서 시험 볼 수가 없었어요. 컨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많은 식이 있을 거 아닌가. 계산 문제도 보면 보통 다 약분이 되도록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식만 알면 어느 정도 계산기가 없어도 뭐 파이 같은 건 다 뭐 약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어. 그 다음에 루트로 나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실수화가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가 주로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별로 안 썼다고. 식만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식에서 바로바로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옛날에는 더 쉬웠어. 그런데 작년에 이제 문제 출제가 이제 자체에서 안 하고 딴 데서 의뢰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야 돼. 이건 분명히 계산 문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문제단 말인데, 그런데 그런 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근사치로 답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나오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루트 안에 있는 것들, 제곱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적인 제곱을 한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긴 나온다 이거냐. 요즘은 루트를 푸는 문제도 나올 것이고, 안에서 제곱이 안 돼서 풀러 나오지 않은 문제도 나온다는 얘기야. 시계에서 루트 9 그러면 3이잖아. 그러면 루트 10 그러면 애매해버리잖아. 뭐야, 3점 얼마긴 얼마겠는데 모르겠잖아. 그러면 옛날에는 안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근데 지금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 3점 얼마로 근사로 가야 된다고. 그럼 9 다음이 10이잖아. 그러면 3분의 1 정도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사치로 가서, 근데 다행히 뭐냐 그러면 보기가 차이가 폭이 있어.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는 놈을 찾으면 돼. 정확한 답을 요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런 것을 어렵다고 했잖아. 작년 들어보면 그런 문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 얘기예요. 수험생이. 왜? 정확한 답이 그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
근데 출제자 의도는 뭐냐 그러면 그 식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풀어서 정확한 답을 요구한 것을 계산기가 해야 되는데 어째 사람이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근사치 형태를 찾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딱 떨어지는 계산 문제보다는 어느 정도 근사치를 요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거. 그럼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돼. 항상 계산기만 쳐다보고 제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전같이 예전 그 공기업체가 분명히 나중에 좀 지나다 보면 좀 알아지면 사서 볼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옛날 것들은 보면은 계산기가 없어도 딱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은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이런 걸 찾아보자고. 근사치. 다행히 뭐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기가 거의 빽빽하게 있으면 이건 사람이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다 풉니까 그걸. 정확한 답을 요하는 게 아니라 근사치 답을 요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너무 쫄 필요가 없다. 무슨 말 하겠죠? 항상 근사치로 가자. 그러니까 이런 유형 두 번째다 말이죠. 세 번째는 다양한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는 그 푸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고. 단순하게 요 이론은 요렇게만 나오겠지 해서 기존에 있는 나왔던 문제들 책을 사서 보면 항상 그렇게만 풀어버리면 약간만 바꿔서 물어보면 새로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 문제 그러면 문제를 안 읽어보고 바로바로 푸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면 능력이 안 키워져. 뭘 해야 되냐? 문제를 정확히 많이 읽어봐야 돼.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 문제. 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고 출제자가 요구한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항상 대부분 사람들은 뭘 해요? 요 문제. 그러면 그거 읽어보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읽어보면 요 문제니까 먼저 풀어. 그러고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막상 문제는 똑같이 안 되잖아. 말을 좀 바꿔서 이상하게 내버리면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고 문제를 갖다가 얘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다고 고생했네. 이 문제 출제자. 이런 게 해서 문제를 많이 읽어보면서 문제를 갖다가 얘가 물어보는 요가 무엇인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 양반은 요 출제자는 요렇게 해서 문제를 갖다 요걸 물어보는구나. 요 문제는 요런 걸 물어봤구나. 문제가 요구한 것을 알아야지.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그래. 우리나라 습관은 두 가지가 있어, 시험은. 벼락치기. 그 다음에 항상 문제 은행이다 보니까 문제 다 외우는 거. 이런 건 잘해. 근데 약간만 말만 바꿔내버리면 똑같은 문제도 말만 바꿔버리고 숫자만 바꿔버리면 그 다음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어보고 다양한 걸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할 때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좀 많은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데 내가 왜 이제 첫날부터 이러니까 첫날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준비할 때 준비를 조금 마음가짐을 좀 다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도 분명히 파악해야 된다 말이죠. 문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전반적인 내용 폭넓게 하자 말이죠. 폭넓게 공부를 해야 돼. 깊이 있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넓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넓게. 그래서 다양한 파트도 다 접해보자. 이게 나온다 이게 안 나온다 이런 건 없어. 내가 어쩌라.
그럼 그렇지. 야, 그러면 다 하면은 그러면 또 아까 또 얘기죠. 다 하려면 그게 뭐냐. 그래, 쪽집게 해주라. 그래서 지금까지 망했어. 그러니 차라리 그냥 이번 기회에 싹 다 해보자. 싹 정리해보자. 해놓고 정기 시험에 대한 내용은 내가 다 해준다. 그럼 싹 정리하자. 그래 놓고 이제 시험을 갖다가 준비만 해놓으면 어느 공기업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가자는 얘기지, 내 생각에는. 어때요? 어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어요? 깊이보다는 넓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넓게 전반적으로 다뤄지면 그 나중에 이제 조금 깊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지. 처음부터 요 1장부터 깊은 문제 하자.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베이스는 깔고 내가 좀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그 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지 실력은 지뿔도 없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거다. 그러면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 공부는 재밌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항상 얘기했지만 길게 보자. 금방 안 된다.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놈들 전기공학과 뭐 4년 내내 배우고 막 이런데 막 6개월 배우고 끝내본다. 이거는 아니지 사실. 그러니 금방 안 내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길게 보자. 그래서 올해는 좀 뭐 미안한 얘기지만 시험이 안 되더라도 올해는 공부를 하는 날이다. 내 인생 중에 이 1년은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한 번에 한 번만 하면 평생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이제. 이번에 딱 끝내자는 얘기죠. 스스로 공부하는 이제 강요로 공부하는 것은 딱 이걸로 끝내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그때는 이제 시키진 않지. 해라 마라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괜찮다 얘기죠. 그때는 그때는 뭐 꽃 넣었다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잘릴 일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딱 올해만 바짝 한 1년만 투자해서 공부해보자. 라는 개념이지. 한 6개월 했다가 한번 떨어졌다고 쫄지 말고 나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 1년 정도는 하자. 알겠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OT 형태로 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